에피소드 1. 시어머니의 금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금고를 열었다. 새벽 4시였다. 비가 내렸다. 시댁 서재는 어두웠고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다. 손이 떨렸다. 다이얼을 돌렸다. 3127 시어머니가 평생 쓰신 번호였다. 나도 알았다. 심부름을 시키셨으니까. 중요한 서류 꺼내오라고 도장 가져오라고. 하지만 이 번호가 누구 생일인지는 몰랐다. 시어머니 생일도 시아버지 생일도 아니었다. 남편 생일도 아니었다. 금고 문이 열렸다. 무거운 소리가 났다. 안에는 예상했던 것들이 있었다. 통장 뭉치, 부동산 등기부, 금반지 4개, 그리고 맨 아래 낡은 가죽 파일 하나. 꺼내는 순간 손이 멎었다. 무거웠다. 종이가 아니라 무게였다. 비밀의 무게. 펼쳤다. 첫 장은 병원 진단서였다. 1987년 3월 발행. 환자명 박지훈. 큰아버님이었다. 남편의 형.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진단명 말기 간암. 여명 3개월. 숨이 막혔다. 큰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교통사고였다. 28의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정면 충돌. 시어머니가 평생 우시던 이유였다. 아들을 그렇게 잃으셨다고. 다음 장을 넘겼다. 보험 증서였다. 가입일 1987년 2월. 피보험자 박지훈. 사망보험금 5억 원. 그 시절 5억은 재벌 수준이었다. 세 번째 장. 경찰 사고 보고서. 나는 읽었다. 천천히. 차량은 시속 120km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트럭 운전자는 피할 틈이 없었다고 진술. 브레이크 흔적 없음. 목격자 2명 모두 동일. 증언 고의로 가속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큰아버님은 자살하신 거였다. 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그런데 왜 이 서류들이 여기 있는가? 네 번째 장을 펼쳤다. 보험금 수령 확인서. 수령인명 최수연. 큰아버님의 약혼녀였다. 나는 그 이름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평생 증오하신 여자.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보험금만 챙기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한 번도 연락 안 했다고. 하지만 수령일란 옆에 괄호가 쳐져 있었다. 작은 글씨로. 대리수령 장명희. 시어머니였다. 손이 떨렸다. 파일을 뒤적였다. 5번째 서류. 위임장. 최수연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글씨가 달랐다. 필체가 어색했다. 최수연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6번째. 편지 한 통. 노란 봉투. 봉인이 뜯어져 있었다. 꺼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아파요. 간암 말기래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수연이는 임신 중이에요. 우리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혼자 어떻게 키워요? 돈이 없어요. 보험금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죽으면 안 나온대요.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꼭 수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봐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훈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편지를 받고도 보험금을 약혼녀한테 안 주셨다.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리 수령하셨다. 5억 원 전액을.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셨나. 나는 파일 맨 뒤를 봤다.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다. 1987년 11월.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 보증금 1억 5천. 그 집에서 남편이 재수하고 의대에 들어갔다. 그 집에서 시아버지가 사업 재기하셨다. 그 돈으로 지금 이 집을 샀다. 큰 아버님의 죽음이 이 가문을 살린 거였다. 나는 금고를 닫았다. 파일은 다시 넣지 않았다. 가방에 넣었다. 아침이 됐다. 남편이 일어났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금고 정리했어요. 뭐 나왔어? 통장이랑 등기부. 변호사한테 넘겨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 없었다. 이 사람은 평생 의심을 몰랐다. 나는 그날 오후 인터넷에 최수연을 검색했다. 이름이 흔했다. 하지만 나이와 지역을 좁히 짜 나왔다. 서울 마포구. 직업 중학교 상담교사.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조용했다. 최수연 선생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박지훈 씨의 가족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었다. 나는 기다렸다. 지훈 씨요?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최수연 선생님은 55쯤 돼 보였다. 머리는 짧았고 안경을 쓰고 계셨다. 단정했다. 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가요? 박지훈 씨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서류요. 최수연 선생님은 파일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지훈이가 이런 편지를
보험금 못 받으셨죠? 네, 장인 어른께서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이가 자살했다고. 보험금 안 나온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받으셨어야 했어요. 5억 원. 전액. 최수연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미국 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아들 잘 크고 있어요. 아드님 몇 살이에요? 33이에요. 변호사예요. 뉴욕에서. 저도 알아요. 찾아봤어요. 박준호 씨. 아버지 이름 따서 지으셨죠. 최수연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다. 어떻게? 찾으면 다 나와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어제 만든 통장이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 5억 3천만 원 들어 있어요. 이자 포함해서요. 이게 뭔가요? 보험금이에요. 시어머니가 대신 받으셨던 거. 그 돈으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 의대 보냈고 시아버지 사업도 살렸고 이 집도 저 차도 다 그 돈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당신 거 아니에요. 제 돈 맞아요. 시어머니 유산 중 제 몫이에요. 하지만 원래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나는 통장을 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30년 늦었지만 최수연 선생님은 통장을 보다가 나를 봤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빚이 있어요. 이 가문이 박지훈 씨한테, 당신한테, 아드님한테 진 빚. 저는 일어났다. 더 있을 필요가 없었다. 준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거라고. 30년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왔다고.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쉴 수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여보 어디야? 변호사 만나야 하는데 곧 가요. 유산 정리해야 돼. 엄마 통장이랑 부동산 서류 다 찾았어? 찾았어요. 그럼 빨리 와. 전화를 끊었다. 신호등에서 멈췄다. 백미러를 봤다. 내 얼굴이 보였다. 55.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처음으로 편안했다. 빚을 갚았다. 30년 묵은 빚을. 초록불이 켜졌다. 출발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여보 엄마 금고에 가죽 파일 있었는데 어디 갔어? 몰라요.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 몰라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이 사람은 평생 캐묻지 않았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울 지역 번호.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멎었다.
문자가 왔다. 은희 씨, 최소연입니다. 통장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갚을게요. 준호한테 이 이야기 다 했어요. 아이가 한국 들어온대요.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나는 문자를 읽고 폰을 엎어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편안한 소리였다.